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입니다. 본래 성인을 위한 내용이었다가 동화로 바뀐 책이라고 하는데요. 가벼운 문체와 함께 작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교훈들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피노키오가 순수한 마음과 본능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우리의 어린 시절이 그렇듯 책임감과 의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지요. 그러나 모험과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착해지는 모습은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겪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지는 교훈들을 통해 점점 본능을 조절할 줄 알고 책임감과 의무를 질 수 있는 어른으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피노키오가 말썽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며 유혹에 넘어가 제멋대로 살아갈 때는 벌을 받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착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는 더 이상 꼭두각시 인형이 아닌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아동문학의 대표작으로 여러 나라로 소개되어 번역되었습니다. 현재는 260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고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월트 디즈니는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요. 평생 동안 자신이 만든 가장 멋진 작품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2001년에 AI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요. 거장들에 의해 선택될 만큼 교훈과 재미라는 미덕을 갖춘 깜짝 놀랄 만한 피노키오의 좌충우돌 모험담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감동과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말하는 나무 토막을 가지고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피노키오는 만들어진 즉시 뛰쳐나가 도망치고 할아버지의 외투를 판 돈으로 책을 사서 학교에 가다가 그 책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서커스를 보러 가는 등 온갖 말썽을 다 부리며 돌아다니죠. 그러면서도 행동을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귀뚜라미에게 망치를 던져버리는 등 못된 행동을 일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공부하며 제페토 할아버지와 파란머리 요정엄마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려던 피노키오는 어느 날 밤 학교 친구를 따라서 마차를 타고 학교도 선생님도 숙제도 없는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잔소리를 싫어하는 귀여운 악동의 좌충우돌 모험기 피노키오. 그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피노키오 카를로 콜로디 지음 이시연 옮김 발행 더 클래식 1장 목수인 칠리에지아 할아버지는 가다가 어린아이처럼 울다가 웃다가 하는 나무 토막을 발견합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라고 나의 어린이 독자들은 냉큼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틀렸어요. 옛날에 한 나무 토막이 있었답니다. 값비싼 나무 토막이 아니라 단순한 땔감용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겨울에 불을 켜고 방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난로와 벽난로에 넣는 그런 나무 토막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화창한 날 이 나무 토막은 늙은 목수 할아버지의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안토니오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칠리에지아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칠리에지아는 이태리어로 체리 혹은 버치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코끝이 잘 익은 칠리에지아처럼 반질반질하고 빨갛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리에지아 할아버지는 그 나무 토막을 보자마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여 두 손을 비비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때마침 이 나무가 있었구나. 탁자 다리를 만들어 써야겠군. 그리고 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다듬으려고 잘 갈아진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끼를 내리치려는 찰나 팔이 그만 공중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느다랗고 가느다란 여린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여린 목소리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나를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그 마음 착한 늙은 칠리에지아 할아버지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 여린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보기 위해 방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아래를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항상 닫혀져 있던 옷장 안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패밥과 톱밥을 모아놓는 바구니를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 길거리를 역시 한번 훑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가발을 긁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상상에서 나온 모양이군. 그럼 다시 일을 시작해 볼까? 할아버지는 손에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 토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쳤습니다. 아야,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여린 목소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칠리에지아 할아버지가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두 눈이 얼굴에서 튀어나오고 입은 떡하니 벌어지고 혀는 턱 아래까지 축 늘어졌습니다. 마치 분수대에 새겨진 이상한 얼굴의 조각상처럼 말입니다.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공포에 떨면서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도대체 어디서 이 여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여기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나무 토막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칭얼거리는 것을 배웠다고? 믿을 수 없어. 여기 이 나무들을 봐.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완두콩이든 냄비를 끓이기 위해 불에 던져질 땔감용 나무 토막이잖아.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 여기에 숨어있단 증거야. 만약에 누군가 여기 숨었다면 그 녀석에겐 안 된 일이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말하면서 두 손으로 그 불쌍한 나무 토막을 움켜잡고 방벽에 인정사정 없이 온 힘을 다해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칭얼거리는 어떤 목소리가 혹시 또 있는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2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5분을 기다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면서 가발을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야라고 말한 목소리는 역시 내 상상이었군.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그러나 너무 무서웠던 탓에 조금 용기를 내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단 도끼를 한쪽에 내려놓고 나무 토막을 깨끗이 손질하려고 대패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대패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여린 목소리가 까르르 웃으며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간지럽잖아요. 불쌍한 칠리에지아 할아버지는 이번엔 벼락 맞은 듯이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바닥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매일같이 항상 빨갛던 코끝까지 새파랗게 되어버려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2장) 칠리에지아 할아버지는 친구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나무 토막을 선물합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춤추고 칼싸움도 하며 공중제비도 할 줄 아는 놀라운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기 위해 나무 토막을 가져갑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날 기운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가 쾌활하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페토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화를 돋우려고 옥수수죽이라 부르며 할아버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가발이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과 아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주 변덕스러워서 만약 누가 할아버지를 옥수수죽이라 부르면 난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서 진정시킬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신가, 안토니오 선생. 제페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뭘 하고 있는가? 개미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있네. 잘해보시게. 어떻게 온 건가, 제페토? 2다리로 걸어서 왔지. 이보게, 안토니오. 사실 내가 온 것은 부탁이 있어서야. 자, 말해보게나 어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네. 목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딛고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네. 무슨 생각? 내가 나무로 멋진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 춤도 추고 칼싸움도 하고 공중제비도 돌 줄 아는 놀라운 꼭두각시 인형 말일세. 이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벌고 싶네. 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훌륭합니다. 옥수수죽.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아까 그 여린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옥수수죽이라는 소리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얼굴이 고추처럼 새빨갛게 되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목수 할아버지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내게 시비를 거는 건가? 누가 시비를 걸었다는 건가? 내게 옥수수죽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닐세. 그럼 내가 그랬단 말인가? 자네가 그랬잖아. 아닐세. 맞구먼.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움켜쥐고 핥히고 물어뜯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지요. 싸움이 끝나자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손에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노란 가발이 들려 있었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입에는 목수 할아버지의 희끗희끗한 가발이 물려 있었습니다. 내 가발 주게나.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자네도 내 가발 주시게. 그리고 그만 화해하지. 이 두 할아버지들은 각각 자신들의 가발을 돌려받은 후에 서로 악수하며 평생 좋은 친구로 남기로 맹세했습니다. 어쨌든 제페토, 목수 할아버지가 화해했다는 표시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하려는 것이 뭔가? 내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조금을 원하네만 좀 줄 수 있나?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바로 가서 할아버지를 두려움에 떨게 한 바로 그 나무 토막을 작업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구에게 주려고 하는 찰나 나무 토막은 부르르 떨더니 안토니오 할아버지의 손에서 쑥 빠져나와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의 깡마른 정강이를 탁 하고 힘껏 후려쳤습니다. 아야, 안토니오 선생, 자네 꼭 이렇게 예의 바르게 선물을 주나? 자네가 날 절름발이 만들 뻔했어. 맹세하네. 내가 한 게 아닐세.
그럼 내가 했단 말인가? 모두 이 나무 탓일세. 나무 탓이라는 건 나도 안 해. 그런데 그걸 내 다리에 던진 건 자네야. 난 자네에게 던지지 않았다고. 거짓말 마. 제페토, 나를 화나게 하지 말게나. 안 그러면 자넬 옥수수죽이라고 부를 테니. 멍청이? 옥수수죽? 열간이? 옥수수죽! 바보! 옥수수죽! 세 번째로 옥수수죽이라는 말을 듣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자제력을 잃고 목수 할아버지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욕을 하며 또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난투극이 끝나자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콧잔등에 핥힌 상처가 2개나 생겼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우돛 단추 2개는 떨어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들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나고 둘은 서로 악수하며 평생 좋은 친구로 남기로 맹세했습니다. 결국 제페토 할아버지는 좋은 나무 토막을 선물 받고는 안토니오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한 뒤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3장) 집으로 돌아온 제페토 할아버지는 바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 말썽쟁이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제페토 할아버지의 집은 층계 아래로 빛이 들어오는 작은 지하방이었습니다. 가구는 단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낡은 의자 하나, 허름한 침대, 그리고 거의 다 부서진 작은 탁자만 있었습니다. 방 안쪽 벽에는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가 보였지만 사실 불은 그려진 것이었고 불 위에는 보글보글 끓으면서 연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냄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연기 같았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곧바로 연장을 들고 나무 토막을 깎아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녀석의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불러야겠군. 이 이름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예전에 피노키오 가족을 알고 지냈었지. 아빠는 피노키오, 엄마는 피노키아, 아이들은 모두 피노키오였어. 모두 잘 지냈지. 그들 중 제일 형편이 좋았던 피노키오가 국어를 하고 다녔었지만 말이야. 일단 꼭두각시의 이름을 붙여주고 제페토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머리도 만들어주고 이마와 눈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피노키오에게 눈을 만들어주자 눈이 움직이며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말이에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토막의 2 눈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험상궂은 나무 누나,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를 만들자마자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길어지고 길어지고 또 길어져서 순식간에 끝도 없이 긴 코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는 힘들게 코를 잘라주었지만 자르고 자를수록 그 건방진 코는 점점 더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어찌어찌 코를 만들어준 후에 입을 만들어주는데 다 만들기도 전에 입은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웃어! 제페토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만 웃으라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입은 웃는 것을 멈추기는 했지만 대신 혀를 낼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못 본 척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입을 만든 다음엔 턱을 만들었고 목을, 어깨를, 배를, 팔과 손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다 만들자마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에서 가발을 벗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 고개를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할아버지의 노란색 가발이 꼭두각시 인형의 손에 들려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 피노키오, 당장 내 가발 내놔. 그러나 피노키오는 가발을 돌려주기는커녕 그것을 자기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반쯤 가발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피노키오가 버르장머리 없이 놀려대는 행동을 하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사는 동안 이렇게 슬프고 서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피노키오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녀석 같으니라고. 아직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빠한테 버릇없이 대하는구나. 못 써, 이 녀석. 그러면 못 써.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 아직도 만들어야 할 다리와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발을 다 만들어주자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의 코끝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젠 늦어버렸어. 그리고 꼭두각시 인형을 팔 아래 끼고 그를 걷게 하려고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인형인 피노키오는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움직일 줄 몰랐기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곧 혼자서 걷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의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빠져나가 길거리로 뛰어나가더니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뒤를 쫓아뛰었지만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쟁이 피노키오가 마치 산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된 발이 포장된 길을 뛰어다니자 마치 사람들이 남학신 20켤레를 신고 뛰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 녀석을 잡아줘요. 저 녀석 좀 잡아줘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길에 있던 사람들은 경주마가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 이 나무로 된 꼭두각시 인형을 멍하니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상치도 못할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결국 다행히도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은 이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서는 노새 한 마리가 주인의 손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의 한가운데서 다리를 벌리고는 용감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새를 잡아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피노키오는 멀리서 길을 막고 있는 경찰관을 보고서는 경찰관 다리 사이로 쏙 빠져나가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경찰관은 피노키오의 코를 움켜잡았습니다. 잡으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긴 코였습니다.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버릇을 고치려고 바로 피노키오의 귀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잡아당길 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을 때 제페토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귀를 찾을 수 없었는지 아세요? 이유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서둘러 만들다가 귀 만드는 것을 깜빡 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목덜미를 덥석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머리를 세차게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돌아가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꾸나. 이렇게 겁을 주자 피노키오는 바닥에 엎어져서 더 이상 걷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호기심에 찬 사람들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꼭두각시 인형.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은 게 당연하지. 제페토 영감이 얼마나 녀석을 때렸을지 누가 알겠어.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심술궂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 제페토 영감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에게는 폭군이군. 저 불쌍한 꼭두각시 인형을 제페토 영감 손에 놓아둔다면 산산조각을 내고도 남을 사람이야. 얼마나 말도 많고 참견도 많았는지 경찰관은 피노키오를 놓아주고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송아지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질질 끌려가면서 울먹이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이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편히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곤욕을 당하게 될 줄이야. 이런 일을 미리 생각했어야만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들려줄게요. 사장 피노키오와 말하는 귀뚜라미의 이야기. 불량한 아이들이 자기보다 많이 안다고 훈계하는 어른들을 얼마나 짜증스러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불쌍한 제페토 할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동안 경찰관 손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말썽꾸러기 피노키오는 집으로 더 빨리 돌아가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며 아주 높은 낭떠러지와 가시울타리, 물로 가득 찬 웅덩이를 건너뛰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끼 사냥이나 새끼 산토끼와 같았습니다. 집에 다다르니 길 쪽으로 난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문을 밀었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만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뜰, 귀뜰, 귀뜰. 누가 나를 불렀지? 피노키오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나야. 피노키오는 몸을 돌렸고 벽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커다란 귀뚜라미를 보았습니다. 말해봐, 귀뚜라미. 넌 누구야? 나는 말하는 귀뚜라미. 이 방에서 100년 넘게 살고 있지. 꼭두각시 인형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방은 내 거야. 날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나가. 그러자 귀뚜라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커다란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말해봐. 그리고 빨리 사라져. 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고 제멋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이들은 주의해야 해. 이런 행동들을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없어.
언젠간 쓰디 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계속 짓거려봐, 귀뚜라미 녀석아. 하지만 난 내일 동틀녘에 여기서 나갈 거야. 왜냐면 여기에 남을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테니까. 아빠는 나를 학교에 보낼 것이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난 공부를 하게 되겠지. 널 믿고 솔직히 말하는데 난 공부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어. 그리고 나무 뒤를 쫓으며 뛰어다니고 둥지에 있는 아기 새를 잡으러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더 재미있어. 헤이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녀석. 그렇게 한다면 넌 커서 바보 멍청이가 될 거고 그러면 모두 널 놀릴 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입 좀 다물어, 재수없는 귀뚜라미 놈아. 피노키오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참을성이 있고 생각이 깊었기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똑같이 차분한 어조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학교에 가기 싫다면 왜 기술이라도 배우지 않는 거야? 빵 한 조각이라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기술 말이야. 내가 정말 그걸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참을성을 잃어가기 시작한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술 중에 내게 딱 맞는 것은 정말 딱 하나 있거든? 그게 뭔데?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말하는 귀뚜라미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병원이나 감옥소에서 생을 마감하지. 재수없는 귀뚜라미는 좀 꺼져. 그렇게 계속 화를 돋우면 가만 안 둘 거야. 불쌍한 피노키오, 너 정말 가엾은 애구나. 왜 내가 가여워? 왜냐면 넌 꼭두각시 인형인데다 더 나쁜 건 나무 머리를 가졌으니까. 이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불같이 화가 나 펄쩍 뛰며 작업대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고 말하는 귀뚜라미에게 세게 던졌습니다. 아마 사실 귀뚜라미를 때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망치는 귀뚜라미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고 불쌍한 귀뚜라미는 귀뚤귀뚤하며 가쁜 숨을 내쉬더니 뻣뻣하게 굳은 채 벽에 달라붙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장) 피노키오는 배가 고파서 달걀 프라이를 하려고 달걀을 찾습니다. 그런데 달걀 프라이가 창문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느끼는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식욕이 금세 도는 것처럼 몇 분 뒤 피노키오의 식욕은 배고픔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배고픔은 늑대의 굶주림으로 바뀌었고 자기 배를 칼로 잘라먹고 싶을 만큼의 엄청난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쌍한 피노키오는 보글보글 끓는 냄비가 있는 벽난로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냄비는 벽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피노키오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미 길어졌던 피노키오의 코는 적어도 내 손가락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피노키오는 방을 뛰어다니며 빵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모든 서랍, 모든 저장고들을 뒤졌습니다. 하다못해 말라버린 빵 조각, 빵 껍질, 개밥으로 남겨진 뼈, 곰팡이 난 조금의 옥수수죽, 생선가시, 체리의 씨, 한마디로 말해 씹을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점점 커지고 더 커졌습니다. 불쌍한 피노키오는 하품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입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늘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품을 한 후 침을 뱉고 배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말하는 귀뚜라미가 옳았어.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집에서 도망친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난 죽도록 하품만 하며 있지는 않을 거야. 아, 배고픔은 정말 나쁜 병이야. 그때 산처럼 쌓인 쓰레기에서 하얗고 동그란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암탉의 달걀 같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냅다 뛰어올라 한 곳에 덮쳤습니다. 그건 정말로 달걀이었습니다. 꼭두각시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달걀을 이리저리 굴려보고 만져보고 입맞춤도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달걀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요리하지? 달걀 프라이를 할까? 아니, 접시에 놓고 익힐까? 아니면 팬에 넣고 튀기는 것이 더 맛있을까? 아니면 끓는 물에 달걀을 삶아 먹을까? 아니야. 가장 빠른 방법은 냄비에 넣고 익히는 거야. 아, 정말 빨리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피노키오는 숯불이 활활 타고 있는 화덕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나 버터 대신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물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자 탁 하고 달걀 껍질을 깨고 냄비 안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달걀에서 흰자와 노른자 대신에 명랑하고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선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요, 피노키오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수고를 덜어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시고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날개를 활짝 펴더니 열린 창문 사이로 빠져나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불쌍한 꼭두각시 인형은 날아가는 병아리를 쳐다보며 입을 헤 벌리고 달걀 껍질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깨어나자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역시 말하는 귀뚜라미가 옳았어.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아빠가 여기에 계셨다면 지금 난 죽도록 배가 고프지 않았을 거야. 이 배고픔은 정말 나쁜 병이야. 피노키오의 배에서는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꼬르륵 소리가 더욱 크게 났습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그 소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 이웃 마을에 갔다 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빵 조각이라도 나눠줄 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말이죠.